세리아 2019-20 시즌 개막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을 하죠. 개막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는 이번 시즌 관전 포인트를 팀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벤투스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당연히 이 얘기부터 해야겠죠. 리그 9연패 가능 여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벤투스의 9연패,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가능해 보입니다. 솔직히 전력이 너무 좋아요. 부폰 데려와서 골키퍼 뎁스 강해졌죠. 데리흐트와 데미랄 데려와서 수비도 지난 시즌보다 강해졌죠. 라비오 램지 데려와서 중원도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날강두가 버티고 있는 공격진도 괜찮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스쿼드가 다른 팀에 비해 너무 이기적입니다. 야, 이기적인 새끼야. 다음 유벤투스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무엇보다 날강두의 득점왕 가능 여부겠죠.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에서 득점왕을 먹고 온 날강두에게 지난 시즌 득점 기록은 다소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퀄리아렐라가 잘했다고 봐야죠. PK골이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약팀에서 득점왕을 먹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득점왕에게 특별한 패치를 붙여준다고 하더군요. 소유욕 강한 날강두가 이 패치를 가질 수 있을지 지켜봐 봅시다. 유벤투스의 다음 포인트, 과연 램지는 건강하게 뛸 수 있을까요? 부상하면 떠오르는 대명사와 같은 이름이 바로 아론 램지입니다. 데뷔 이래 부상 없이 넘어간 시즌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다쳐댔습니다. 램지의 건강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얘가 다치면 캐디라나 마투이디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새 감독 사리의 건강 여부도 중요한 유벤투스겠습니다. 최근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사리 감독이 폐렴으로 개막전부터 벤치에 앉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워낙에 담배를 즐겨 피우기로 유명한 감독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아니 하루에 60개비를 피운다고요? 이 정도면 폐암이 아니라 폐렴인 게 다행인 수준 같은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리 아저씨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야 한국 팬들 구경 가면 표 끊어주실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리가 결정하는 시즌 초반 경기에서 유벤투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지난 시즌 2위 팀 나폴리의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올해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잘 좀 할 수 있을까입니다. 라베찌, 카바니, 함식, 소위 말하던 삼지창의 폭발력으로 2010년대 이후 강팀으로 발돋움했던 나폴리. 하지만 챔스는 허구한 날 16강 진출에 실패해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성적은 좋았지만 욕만 들어먹던 맛자리 시절의 16강 진출이 최고 성적이니 말 다 했네요. 조추첨운도 더럽게 나쁘긴 했습니다. 11-12 시즌 조별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 비아레알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13-14 시즌에는 도르트문트와 아스널, 마르세유를 만났는데요. 세 팀이 똑같이 승점 12점을 거두고도 승자승 원칙으로 갈려서 나폴리는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시즌은 재수없게도 파리 생제르맹과 챔스 우승팀 리버풀을 같은 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챔스 우승팀 리버풀과 승점 동률이었지만 이번엔 다득점에 밀려서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이쯤 되니 이번엔 나폴리가 챔스에서 좀만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8강까지는 갔으면 싶네요. 나폴리의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인시네의 부활 가능성입니다. 사실 축구 이렇게 잘하는 놈한테 부활이라는 표현이 어폐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지난 시즌 안첼로티 감독이 4-4-2 전술을 쓰면서 인시네가 상당 부분 전술에 희생되며 특유의 공격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해 애매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인시네를 주목해야 할 것이 안첼로티가 4-4-2가 아닌 4-2-3-1 전술을 메인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래 잘하던 자리에서 뛸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로사노의 나폴리 행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시네와 로사노 둘 중 어느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인시네의 부활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테르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봅시다. 먼저 3백 감독인 콘테의 성공 여부입니다. 2010년대만 해도 3백 전문 감독은 줄줄이 죽을 썼던 인테르입니다. 지금은 아탈란타에서 명장 소리를 듣고 계시는 가스페리니도 망했고 나폴리를 완벽하게 부활시켰던 맛자리도 인테르에 와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콘테가 인테르에 와서는 어떨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이 팀에서 3백은 그냥 궁합이 안 맞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도 일단 3백을 굴릴 재료는 잘 모아놓긴 했습니다. 데브라이에 고딘에 슈크리니아르까지 이 정도로 3백 굴리면 평타는 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맛자리 시절 인테르의 3백은 주앙제수스, 라노키아, 캄파네로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리고 인테르가 콘테 감독의 요청에 따라 오른쪽 윙백으로 라자로를 데려왔고 피오렌티나에서 왼쪽 윙백 비라기까지 데려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콘테가 잘 써먹기만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인테르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인테르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 루카쿠와 산체스의 성공 여부입니다. 이번 여름 인테르의 메인 타겟이었던 제코가 충격적으로 로마와 재계약을 하면서 인테르의 플랜은 꼬여버렸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인테르가 플랜 B로 맨유의 산체스를 노리고 거의 영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꽤나 놀랐습니다. 이미 실력은 바닥이고 주급도둑 이미지가 워낙 강해진 선수기 때문에 콘테가 플랜의 메인칩으로 요구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수비를 버티는 능력과 온도벌 능력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투톱으로 쓰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맨유에서 생각보다 루카쿠랑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둘이 투톱 세우면 어떠려나 자꾸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자료가 있는데요. EPL에서 1-4-2로 시즌 이후 루카쿠와 산체스는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에 가담한 선수 탑5에 들어간답니다. 네, 행복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루카쿠와 산체스 두 사람 친한 것 같은데 이 자세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게 대충 엉망으로 표현하면 전투력 쓰레기가 된단 말이야, 이 새끼들아. 어쨌든 인테르 팬으로서 부디 콘테의 테베즈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인테르의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담보로쇼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입니다. 더럽게 못하지만 오래 남는 자가 강하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칸셀로가 있을 때는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 살아남더니 칸셀로가 떠나고 브루살리코가 오자 다시 오른쪽을 되찾고 이제는 고딘이 부상으로 빠진 틈을 타 3백의 주전 센터백으로 프리시즌 내내 뛰었습니다. 벌써 인테르는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웃음도 안 나오네요. 인테르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이 새끼가 언제 나갈지가 되겠습니다.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좀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팀, AC 밀란의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미드필더 교통정리가 되겠습니다. 바카요코가 다시 첼시로 돌아갔지만 제법 많은 수의 미드필더를 모았는데요. 기존의 캐시에, 차라놀루, 빌리아, 보나벤투라, 수소, 파케타에 이어서 이번 시즌 엠폴리에서 쿠르니치와 베나세르까지 데려왔습니다. 아, 그리고 프리시즌에는 보리니도 미드필더로 쓰더군요. 그럼 미드필더로 분류되는 자원만 9명이란 얘긴데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밀란의 이번 시즌 메인 전술이 4-3-1-2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숫자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건 좀 너무 많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란 중원의 교통정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중원 3미들에 파케타와 베나세르 그리고 빌리아를 넣으면 밸런스가 맞을 것 같고 공미 자리에는 당연히 수소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는 잉여 자원들을 빨리 정리해서 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보리니가 판매 대상이 올랐다는 보도도 있다고 하는데 팔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밀란의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피용택의 활약 여부입니다. 일단 밀란은 팀의 유스 공격수 쿠트로네를 울버햄튼으로 팔아버림으로써 피용택을 팀 공격의 중심으로 선택했는데요. 당연한 선택입니다. 세리아에서 지난 시즌 피용택보다 확실하게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는 자파타 말고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피용택이 잘해야 밀란도 잘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프리시즌의 피용택이 조금은 수상합니다. 프리시즌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스티에오와 투톱을 잃었던 것을 감안해줘야 한다고는 봅니다. 다만 한 시즌 반짝하고 사라진 공격수들이 적지 않은 탓에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얼른 다시 골 수컹수컹 박아대길 바랍니다. 밀란 팬들 사이에서는 피용택이 9번으로 등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저주에 걸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주옥같은 계보를 갖고 있는 번호입니다. 파투, 마트리, 토레스, 데스트로, 아드리아누, 라파둘라, 앙드레 실바, 이과잉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마지막 팀 로마의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새로 영입한 수비수들의 활약 여부입니다. 마놀라스를 나폴리에게 뺏기고 대규모의 수비수들을 영입했는데 특히 풀백진은 더블 스쿼드를 구축할 정도로 보강을 착실히 했습니다. 기존의 콜라로프와 플로렌지 그리고 쓸모는 없지만 산톤에 이어서 유벤투스에서 스피나툴라를 데려온 이후 첼시에서 자파코스타까지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요즘같이 풀백 귀한 시대에 아주 괜찮은 행보 같습니다. 거기다 플로렌지는 미드필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 만치니의 센터백 파트너로 유벤투스의 루가니 영입이 거의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 후 의무이적 딜로 추진될 예정이고 로마의 유망주가 딜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딜에 포함될지도 모르는 로마의 유스 리카르디는 그냥 넘겨주기엔 꽤 아까운 재능이긴 하지만 루가니와 만치니의 센터백 듀오가 만들어진다면 지난 시즌 마놀라스와 파지오 듀오보다는 훨씬 전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번 시즌은 제코의 백업 공격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면도기좌는 아직도 몸값은커녕 시즌 5골 넣기도 버거운 선수가 되어버렸고 데프렐은 삼프도리아 이적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뭐 어차피 있어도 안 썼겠지만요. 이 와중에 제코는 만으로 계산해도 33살이 됐습니다. 이제 백업은 무조건 필요한 나이입니다. 이 와중에 로마는 제코의 백업으로 이제는 퇴물이 되어버린 칼리니치를 영입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차라리 쉬크를 계속 쓰는 게 몇 배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영상을 끝내기에 앞서 이번 시즌 피오렌티나가 어떨지 너무나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알짜배기 영입을 너무 잘했어요. 일단 사수올로의 풀백 리롤라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탐났던 선수 중 한 명이고요. 볼로냐에서 에릭 풀가르를 사왔는데 정말 부러운 영입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유형의 미드필더인데다 센터백까지 가능한 자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도 엄청 착합니다. 아니 근데 됐고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로 게임셋 아닙니까? 리베리를 데려오다니요. 아무리 늙었다지만 리베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벌써부터 리베리의 플레이를 보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부디 리베리 성님 먼저 피오렌티나에 왔던 어떤 미넨 출신 공격수의 뒤만 따르지 마십시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인적으로 꼽는 이번 시즌 관전 포인트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리그 개막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1라운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